사람들은 뉴욕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부신 불빛과 사치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집이 없는 가족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 이것은 영화에서 보는 뉴욕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탐험이 그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하철이 집이 될 때, 잠들지 않는 도시 아래 뉴욕의 상징인 지하철 시스템은 어두운 새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피난처로서의 역할입니다. 러시아워가 끝나고 개찰구의 움직임이 느려진 밤마다 플랫폼과 열차는 노숙자들의 임시 주거지로 변합니다. 담요에 쌓인 채 벤치에 누운 이들도 있고, 일부는 지하 복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골판지로 차가운 바닥을 막습니다. 과밀한 쉼터, 자주 들려오는 폭력 소식, 도난과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이들을 지하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철이 익명성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됩니다. 도시에서 가장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매일 통근하는 시민들에게 이 변화는 충격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고통스러운 인간 군상, 피곤함이 배인 냄새, 공감과 좌절 사이의 긴장감이 지하에 분열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대중교통 당국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주거 개혁 없이는 외관만 바꿀 뿐입니다. 결국 지하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자치구를 잇는 경로가 아닙니다. 이곳은 도시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반영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동과 정체가 공존하고 진보는 빈곤을 대놓고 숨기는 곳입니다. 덤프스터 다이어트, 항해에서 생존으로. 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고급 식문화 뒤편에는 슈퍼마켓과 식당 뒷골목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음식물 낭비에 반대하는 급진적 운동이었던 프리건주의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사람들은 손전등과 비닐봉지를 들고 조용히 덤프스터 근처에 모입니다. 그들은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골라냅니다. 밀봉된 샐러드, 팔리지 않은 빵, 과잉 생산된 유제품, 하루 지난 페이스트리, 기한이 지났을 뿐 안전한 음식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운동가가 아닙니다. 실직한 노동자, 저임금 플랫폼 노동자, 한부모 가정, 복지 혜택만으로는 부족한 노년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소비사회에 대한 항의의 형태였던 덤프스터 다이빙은 이제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역설도 드러냅니다. 매일 수톤의 음식이 버려지는 가운데 수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담은 SNS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것이 유행을 미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감춰졌던 고통의 규모를 세상에 드러낸 셈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임금을 앞지르는 지금, 이 현대판 수집 행위는 선택이 아닌 절박함을 말해줍니다. 공원 속 텐트 도시, 드러난 노숙 현실. 최근 몇 년 사이 뉴욕의 공공장소들은 조용히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 강변 산책로, 옆, 숲 깊숙한 공원 안쪽에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텐트들이 모여 텐트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적 절망 속에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임시 쉼터와 달리 이러한 야영지는 제도적 해결책에서 찾기 힘든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은 종종 말합니다. 혼잡한 쉼터에서 도난, 폭력, 괴롭힘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스스로 공간을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요. 텐트는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침낭, 휴대용 난로, 방수포 한 장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 당국은 이런 거주지를 철거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으로, 그 다음엔 불도저로.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한 구역에서 사라졌다가
며칠 후 다른 자치구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의존 등의 복합 요인은 장기적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도시 속에서 드러난 고통의 흔적들은 바로 옆에 우뚝 솟은 고급 콘도들과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동일한 하늘 아래 번영과 빈곤이 나란히 존재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먹을 수도 살 수도 없는 현실. 빠르게 움직이는 뉴욕의 에너지와 빛나는 광고판 이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친 일상과 조용한 절망의 서사입니다. 점점 더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삶은 이제 집세, 식비, 교통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고된 줄타기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여러 개 가져도 생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팬데믹 관련 지원이 종료된 이후 푸드뱅크와 자선급식소에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던 곳이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 혹은 매일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줄을 섭니다. 간호사, 창고 노동자, 연금을 받는 노인들까지 각자의 고난을 품고 어깨를 맞댄 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집세를 내기 위해 식사를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을 아껴 전기세를 냅니다. 경제 상황은 너무도 급변해 이제는 정규직으로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조 의존의 증가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 정책, 주거비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뉴욕에서 번영을 누리는 꿈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겨우 살아남는 현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치솟는 아동 빈곤. 뉴욕의 미래 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 닫힌 가정 안과 교실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위기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급증한 아동 빈곤율은 뉴욕 전역 수만 명 어린이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좁은 아파트 안에서는 3명, 4명의 아이들이 방 하나, 때로는 매트리스 하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숙제는 손전등 불빛 아래서 하고 끼니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며 주말의 굶주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쉼터 생활을 강요받는 가족들에게 안정감은 사치이며 정서적 스트레스는 일상입니다. 아동세액 공제와 팬데믹 시대의 지원이 사라지자 많은 가정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보육 비용은 이제 집세 수준과 맞먹으며 일부 부모는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무급 돌봄 역할에 내몰리고 아이들은 학업과 사회성 면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 저렴한 주거, 보육,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그 장기적인 결과는 수세대에 걸쳐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끊기 어려워집니다. 하늘 높은 임대료, 갈 곳은 없다. 뉴욕의 주택시장은 이제 극단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고급 타워들 사이에서 평범한 가정은 자신들의 동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3베드룸 아파트의 임대료는 이제 4,500달러에서 8,500달러에 이르며 이는 도시 평균 소득 이하 가정이 감당하기엔 전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영향은 널리 퍼지고 파괴적입니다. 한 가정의 두세 가구가 함께 거주하기도 하며 일부는 차 안이나 쉼터 혹은 임시 모텔로 내몰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도시를 떠나 일자리와 학교, 전생의 사회적 연결망을 포기하고 더 저렴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팬데믹 이후 퇴거율은 급증했고 저렴한 주택대기 명단은 사실상 닫힌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CTFHS와 같은 보조금 제도는 바우처를 제공하지만 행정 지연과 높은 탈락률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뉴욕의 주거 시스템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안정은 사치가 되었고 생존은 공간, 안전, 직장 및 학교와의 거리 사이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역사. 오늘날의 뉴욕을 이해하려면 이 도시를 형성해온 역사적 층위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뉴욕은 자유와 기회를 좇는 이민자들의 관문으로 번성했습니다. 20세기에는 금융, 미디어, 문화의 세계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각 시기는 고통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의 경제 붕괴, 1980년대의 범죄 증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젠트리피케이션은 오랜 지역 사회를 점차 밀어냈습니다. 사회적 지원 제도는 천천히 발전했으며 대부분은 시위와 대중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임대료 통제, 식량 지원, 주택 보조금 등이 일정 부분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팬데믹은 그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임시 지원은 붕괴를 미뤘을 뿐 종료된 이후에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용과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맞서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누적된 불평등, 정책 실패, 통제되지 않은 개발이 지금 모든 자치구에서 목격되는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의 시장, 에릭 아담스. 에릭 아담스가 2022년 시장직에 취임했을 때 뉴욕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 중이었고 공공신뢰는 무너졌으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모든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약은 공공안전과 도시 재활성화에 중심을 두었지만 임기 내내 그는 점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장기적인 주거 해결책을 확대하기보다는 그의 행정부는 노숙자 야영지의 대대적인 정리와 강제 입원과 같은 논란 많은 정신건강 개입에 집중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연민보다는 가시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치우는 데 집중할 뿐 노숙의 근본 원인에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스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외국의 부당한 영향력과 관련된 의혹으로 법적 문제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도시는 여전히 빈곤, 주거 불안, 생활비 상승 문제와 싸우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담스는 이제 방향을 잃은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미지와 실질적 영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도시 말입니다. 뉴욕의 눈부신 환상 뒤편. 외부 세계에 비친 뉴욕은 여전히 경이로움의 도시입니다. 관광객들은 타임스퀘어에 감탄하고 명품 쇼핑객들은 5번가를 거닐며 브루클린 브리지에서의 황금빛 석양은 하루에도 수천 장의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엽서 같은 이 장면들 뒤에는 더 거친 현실이 있습니다. 매일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입니다. 서민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전기 사용을 줄여 식비를 감당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곳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신청합니다. 한때 뉴욕이 가장 밝게 비춘다고 여겨졌던 아메리칸 드림은 불평등과 제도적 방치 속에서 점점 빛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크린에 거의 비치지 않는 뉴욕의 모습입니다. 반짝이는 광고나 낭만적인 이야기에는 담기지 않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진실입니다. 화려함 아래 이 도시의 영혼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이런 뉴욕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진짜 뉴욕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전 세계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전하는 저와 탐험을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